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박민정이 쓰러지는 게 보였다. 차 안.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서연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뭘 숨긴 건데? 엄마는 시장 아줌마가 아니야. 그럼 이 지역 최대 건물주야. 시장 건물도 상권 건물들도 박민정 카페 건물도 전부 내 거야. 서연이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시장 장사는 취미였어. 사람 구경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려고. 그럼 우리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엄마는 가난하지 않아. 오히려 박민정보다 훨씬 부자야.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는 서연이를 안았다. 너를 시험하려던 게 아니야. 박민정을 시험한 거야. 박민정을? 나는 30년 전 이야기를 했다. 박민정이 우리 집 가사도우미였던 것, 금고를 털고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것, 그 돈으로 카페를 시작한 것, 그리고 상견례 날 내가 그녀를 알아본 것. 엄마, 그럼 상견례 때부터 알았어? 응.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서 참았어. 왜? 혹시 모르잖아.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너한테만은 잘해줄 수도 있고. 서연이가 울었다. 근데 박민정은 안 변했어. 너를 괴롭혔어. 엄마. 나는 서연이 눈물을 닦아줬다.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차가 한 건물 앞에 섰다.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엄마? 우리 집이야. 진짜 집.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넓고 화려한 거실. 전면 유리창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다. 와. 서연이가 놀랐다. 여기가 엄마가 사는 곳이야. 그럼 그 시장 근처 낡은 집은? 위장이었어. 사람들이 날 시장 아줌마로 알게 하려고. 서연이는 소파에 앉았다. 엄마, 나 너무 혼란스러워. 알아. 천천히 받아들여.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응. 박민정 씨 현재 패닉 상태입니다. 병원 실려갔다가 방금 퇴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박준혁 씨 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좋아. 카페 5개 건물 모두 임대료 5배 인상 통보했습니다. 박민정 반응은? 당장 건물주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나는 웃었다. 만나주지. 내일.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뭘 하려는 거야? 복수야. 복수? 30년 전 도둑질한 것, 너한테 한 것 다 갚아줄 거야. 엄마, 걱정 마. 엄마는 절대 법을 어기지 않아. 합법적으로 박민정을 무너뜨릴 거야. 그날 밤, 서연이는 펜트하우스에서 푹 쉬었다. 나는 지하 사무실로 내려갔다. 모니터에 박민정의 집이 보였다. 박민정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보, 어떡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5배나 올렸어. 시아버지가 당황했다. 5배? 그게 말이 돼? 계약서 보니까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대. 우리가 사인했어. 그럼 카페 문 닫아야 하잖아. 박민정이 울었다. 그리고 준혁이는 회사에서 잘렸어. 뭐? 이유도 모르겠어. 갑자기 해고래. 이게 무슨 일이야? 박민정이 소리쳤다. 다 그 여자야. 서연이 엄마. 그 여자가 뭔데? 30년 전 내가 일했던 집 안주인이야. 박민정이 떨며 말했다. 나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박민정. 다음 날 아침 박민정한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 전화였다. 며느리, 어디 있어? 당장 집에 와. 서연이가 전화를 받았다. 저 친정에 있어요. 친정? 거기가 어디야? 나는 서연이한테 전화기를 받았다. 나야, 박민정. 당신이 대체. 오늘 오후 3시. 강남역 앞 스타벅스. 나와. 왜 내가? 안 나오면 카페 건물 당장 퇴거 명령 내릴 거야. 박민정이 숨을 헐떡였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다.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겠어?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엄마가 30년 준비한 거야. 오후 3시. 나는 스타벅스에 먼저 도착했다. VIP룸을 예약해뒀다. 김 실장이 문 앞에서 대기했다. 10분 후 박민정이 왔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30년 전 도망갈 때랑 똑같은 모습이었다. 앉아. 박민정이 떨며 앉았다. 당신, 정말 그때 그 사람이야? 그래. 어떻게? 시장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연기였어. 30년간. 박민정이 고개를 떨구었다. 왜 이제 와서? 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30년 전 내가 훔쳐간 금고 내역서, 회사 기밀 유출 증거, 그리고 최근 3년간 내가 내 딸한테 한 모든 것. 전부 여기 있어. 박민정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걸로 뭘 하려고? 나는 미소 지었다. 선택권을 줄게. 선택권? 하나. 경찰에 신고한다. 30년 전 절도죄, 산업 스파이죄. 공소시효 안 지났어. 박민정이 떨었다. 둘. 내 말대로 한다. 그럼 용서해 줄 수도 있어. 뭘? 어떻게 하라고?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카페 5개 전부 내 건물이야. 임대료 못 내면 나가야지. 그리고 내 아들 박준혁, 내 계열사 직원이었어. 이미 해고했고. 너희 집, 그것도 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거야. 전부. 당신 거였어? 그래. 30년간 내가 다 지켜봤어. 내가 뭘 하는지. 박민정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살려줘. 나는 차갑게 내려다봤다. 30년 전에도 그렇게 빌었어야지. 내 딸 괴롭힐 때도 생각했어야지. 제발. 뭐든지 할게. 그럼 들어. 나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야? 내 딸 서연이 이혼 합의서. 위자료 10억, 양육권 전부 서연이한테. 박민정이 떨었다. 10억. 우린 그런 돈 없어. 없으면 만들어. 카페 팔든 집 팔든. 그럼 우린 거리에 나앉겠지. 나는 웃었다. 30년 전 내 금고 털 때 생각했어야지. 박민정이 울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더? 너 30년 전 도둑질한 거. 공개 사과해. 어디서? 방송에서. 박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방송? 응. 기자회견 열어서 30년 전 절도 사실 공개하고 내 딸한테 한 것도 전부 사과해. 그럼. 난 사회에서 매장당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안 하면 감옥 가는 거고. 선택은 내가 해. 박민정은 한참을 떨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다 할게. 제발. 좋아. 나는 일어섰다. 내일까지 답 줘. 이혼 합의서 사인할 건지 경찰서 갈 건지. 전화를 끊고 나왔다. 김 실장이 물었다. 회장님 정말 방송까지 하실 겁니까? 당연하지. 30년 전 도둑년이 누군지 세상이 다 알아야지. 차에 탔다. 서연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땠어? 나는 미소 지었다. 잘 됐어. 곧 다 끝날 거야. 서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박민정, 이제 시작이야. 30년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박민정한테서 전화가 왔다. 할게. 다 할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혼 합의서. 준혁이한테 사인 받을게. 10억은? 카페. 팔게. 좋아. 일주일 안에. 그리고 공개 사과 기자회견. 이틀 후. 박민정이 울먹였다. 제발. 그건 너무 가혹해. 가혹? 내 딸한테 한 건 가혹하지 않고. 이틀 후. 기자회견 날. 호텔 대연회장. 기자들이 100명 넘게 모였다. 박민정이 단상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민정입니다.
30년 전 저는 한 부유한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그 집 금고에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습니다. 총액 3억 원.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 돈으로 카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제 며느리를 학대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했고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강요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럼 며느리 친정은 정말 가난했나요? 박민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30년 전 제가 도둑질한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럼 복수당한 겁니까? 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며느리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민정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박민정 기자회견이 나왔다. 인터넷이 난리가 났다. 헐 대박 30년 만에 복수당한 거네. 며느리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민정 완전 악마네. 다음 날 박민정 카페에 손님이 뚝 끊겼다. 카페 5개 모두 텅텅 비어 있었다. 문 앞에는 항해 문구가 붙어 있었다. 도둑년 카페 절대 안 간다. 직원들도 하나둘 사표를 냈다.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양심상 못 일하겠어요. 됐어요. 이런 데서 일했다는 게 창피해요. 일주일 후 카페 5개 모두 문을 닫았다. 박민정은 헐값에 카페를 넘겼다. 5개 합쳐서 2억. 집을 팔아서 2억. 총 4억. 10억에 6억이 부족했다. 나는 박민정을 다시 불렀다. 스타벅스 VIP룸. 4억밖에 못 구했어. 6억 부족하네. 나는 새 서류를 꺼냈다. 차용증 6억. 이자 연 20%. 박민정이 떨며 사인했다. 좋아. 그럼 이제 이혼 합의서. 박민정이 서류를 꺼냈다. 준혁이한테 사인 받아왔어. 위자료 10억, 양육권 전부 서연이. 잘했어. 이제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집 전세 끝나는 거 알지? 재계약 안 해줄 거야. 나가. 한 달 안에.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뒤에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엄마 복수는 여기까지면 충분한 것 같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집은 그대로 살아도 돼. 대신 월세로 전환. 월 200만 원. 대신 6억 빚은 꼬박꼬박 갚아.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포함 150만 원. 월세 200에 대출 상환 150. 한 달에 350만 원. 할 수 있어?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 달 후. 이혼 조정 기일. 법원 조정실. 박준혁이 들어왔다. 얼굴은 수척했다. 양측 합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위자료 10억 원, 양육권은 못 줘. 맞습니까? 네. 그럼 이혼 성립입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다. 조정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박준혁이 따라왔다. 서연아, 잠깐만. 뭐? 나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엄마가. 내 엄마. 넌 어른이잖아.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바람 피운 것도 내 선택이었지. 실수? 6개월이나? 난 임신하고 있었어. 애 낳고 산후조리 하고 있었어. 그때 넌 뭐 했어? 여자 후배랑 키스했지.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가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날 밤 김 실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박준혁 씨 관련 보고 드립니다. 현재 무직 상태이고 여자친구 김지연과도 헤어졌습니다. 김지연 씨가 차였답니다. 돈 없는 남자는 싫다고. 그리고 박준혁 씨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편의점 알바 면접 보러 다닌답니다. 며칠 후 나는 박준혁을 불렀다.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 일자리 하나 줄까 해서. 박준혁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아기도 보지 마. 박준혁 얼굴이 굳었다. 그건 제 딸인데. 양육권 포기했잖아. 나는 명함을 꺼냈다. 여기 내 계열사 중 하나야. 월급 300은 줄 수 있어. 조건만 지키면 일자리 보장해줘. 박준혁이 떨며 명함을 집었다. 일자리 선택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해. 한 달 후, 서연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기랑 산책하고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다. 웃음이 많아졌다. 엄마, 나 대학원 다시 다니고 싶어. 좋아. 엄마가 학비 대줄게. 아니야. 내가 할게. 이혼 위자료 받았잖아. 나는 서연이를 안았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덕분이야. 다음 날, 서연이가 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았다. 엄마, 붙었어. 축하해. 나는 샴페인을 터뜨렸다. 30년. 길었던 복수. 하지만 이제 끝났다. 박민정은 무너졌고 내 딸은 다시 일어섰다.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돼. 그걸로 충분해. 6개월 후, 서연이는 대학원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기도 무럭무럭 자랐다. 이제 돌이 다가왔다. 엄마, 돌잔치 어떻게 할까? 호텔에서 크게 하자. 그날 밤, 나는 지하 사무실에 있었다.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박민정이 보였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다. 겨우 50대인데 70대처럼 보였다. 좁은 월세방. 시아버지가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당신 오늘 얼마 벌었어? 20만 원이요. 20만 원? 그것밖에? 박민정이 방구석에 앉아 울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손주도 못 보고 며느리도 잃고.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화면을 껐다. 가슴 한 구석이 이상했다. 다음 날. 서연아, 오늘 아기 병원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래, 갈게. 병원을 나오는데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정이었다. 박민정은 멀리서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돌아섰다. 나는 박민정을 따라갔다. 골목길. 박민정이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다. 박민정, 왜 여기 있어? 그냥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요. 미안해요. 박민정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안 돼. 제발요. 평생 이 한 번만. 나는 돌아서려다 멈췄다. 박민정의 눈빛. 진심이었다. 30년간 봐온 교활함이 아니었다. 진짜 할머니의 눈빛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박민정을 불렀다. 24시간 카페.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녀 사진이 있었다. 이거 줄게. 매달 사진 보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 손주도 직접 보려 하지 마. 박민정이 눈물을 흘렸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연이한테 편지 써.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 일주일 후, 박민정한테서 편지가 왔다. 20페이지가 넘는 긴 편지였다. 나는 밤새 읽었다. 서연 씨, 30년 전 나는 가난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상견례 날 나는 당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나는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깔보았습니다. 임신한 당신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산후조리원 면회를 맡고 출산 선물금을 빼앗고 친척들 앞에서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매일 설거지를 합니다. 30년 전 도둑질한 돈으로 산 풍요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당신 아기 사진을 당신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웁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박민정 올림.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다. 진심이었다. 나는 서연이를 불렀다. 이거 읽어봐. 서연이가 읽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눈물이 고였다. 엄마, 용서하고 싶어? 아니, 용서는 아직 못해. 근데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싶어. 엄마, 한 번만 손주 안게 해줘도 될까? 나는 놀라서 서연이를 봤다. 정말? 응.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주고 싶어.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일주일 후, 우리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박민정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가 아기를 안고 다가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10분만요. 안아보세요. 박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다. 그리고 울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0분 후, 박민정이 아기를 돌려줬다. 행복하세요, 서연 씨. 정말 행복하세요. 박민정은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였다. 잘했어. 응. 이제 마음이 편해. 1년 후, 손녀 돌잔치,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박민정이 들어왔다.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내가 초대했으니까. 박민정은 제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 저 사람. 알아. 내가 불렀어. 그래도 할머니잖아. 손녀 돌잔치인데. 돌잔치가 끝나고 박민정이 조용히 일어났다. 나는 따라갔다. 복도. 박민정.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안 가져왔어? 박민정이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요. 10만 원과 손으로 뜬 아기 모자. 제가 직접 떴어요. 밤마다 조금씩. 고마워.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네, 있어요. 우리 집으로 와. 저녁 먹자.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박민정이 왔다. 서연이도 있었다. 어서 와요. 우리는 함께 앉았다. 나는 와인을 따랐다. 건배할까? 뭘로요? 새로운 시작. 박민정이 눈물을 흘렸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30년 전 넌 내 집에서 일했어. 오늘 넌 내 집에 손님으로 왔어. 박민정이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식사가 끝나고 박민정이 일어났다.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나는 봉투를 꺼냈다. 빚탕감 증서. 6억. 이자까지 다 없앤 거야. 그리고 이건 임대차 계약서. 월세 50만 원으로 내렸어. 박민정이 얼어붙었다. 왜 이렇게까지? 그냥. 이제 됐어. 서연이가 명함을 건넸다. 엄마 회사 청소 용역 업체예요. 거기 파트타임 자리 있어요. 시급 2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일만 나오면 돼요. 박민정이 명함을 떨며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박민정이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6개월 후. 나는 서연이 집에 갔다. 박민정이 있었다. 손녀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다. 할미 여기. 아기가 웃었다. 박민정도 웃었다. 진짜 할머니 같았다. 엄마 언제 왔어? 방금. 박민정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아기 봐주러.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과거는 과거니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다. 아기가 웃고 서연이가 웃고 박민정이 웃고 나도 웃었다. 30년 전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다. 원수였던 사람과 함께 웃고 있다니. 하지만 이게 맞았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치유였다. 증오의 끝은 증오가 아니라 용서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30년 전 오늘 박민정이 내 금고를 털었다. 30년 후 오늘 나는 박민정과 차를 마셨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복수를 꿈꿨지만 결국 얻은 건 평화였다. 박민정을 무너뜨렸지만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힘은 누군가를 짓밟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30년 복수. 이제 정말 끝났다. 박민정은 평범한 할머니가 됐고, 나는 평범한 외할머니가 됐고, 서연이는 행복한 엄마가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오늘 대학원 논문 발표해. 와줄 수 있어?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먼저 갈게.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다. 30년. 복수와 용서. 증오와 사랑. 파괴와 치유. 모든 걸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 복수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것. 30년 만에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박민정의 굴레에서도, 과거의 분노에서도, 복수의 집착에서도. 이제 나는 그냥 딸을 사랑하는 엄마고 손녀를 아끼는 할머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차가 대학교에 도착했다. 서연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나는 서연이를 안았다. 우리 딸 오늘 최고로 멋질 거야. 나는 서연이 손을 잡고 강의실로 들어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미래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저를 힘나게 합니다.